대학 동문회가 학교가 제정한 상을 반대한다고 신문 광고를 냈다. 이건 처음 보는 일이에요. 오늘도 뭐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참 오랜만에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난 5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제 갑자기 SNS에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성균관대 동문들이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선정한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황 전 총리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다분히 감정 섞인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 첫 시작이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첫 문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가요? 요즘 일부 언론 등에서 저에 대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두 거짓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글이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성대 총동창회가 좀 시끌시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성대 총동창회가 황 전 총리를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 동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황 전 총리는 촛불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 반대 이 서명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딱 그 무렵에 황 전 총리가 아니 이게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 성대 자랑스러운 성균인 선정에 대해서 뭔가 이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런 글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가짜뉴스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을 볼 텐데 근데 뭐가 가짜뉴스라는 거고 뭐가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간입니다. 황 전 총리는 여전히 불친절하다입니다. 불친절하다? 네. 뭐 황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과잉 의전 논란도 많았잖아요. 너무 좀 뻣뻣하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에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가 가짜뉴스인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성균인상 준다는 게 가짜라는 건지 뭐가 가짜라는 건 아니면 논란이 벌어진 게 가짜라는 건지 어디가 가짜인 거예요? 없어요. 그 얘기가. 몰라요? 김성환 씨도 모르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황 전 총리 글을 보면은 그냥 그 의혹 거기에 대해서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가 진상을 다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방송 사이트를 링크 걸어줬어요. 국회 방송 사이트를? 근데 국회 방송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가짜인지, 뭐를 반박하고 싶은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뭔가 정확하게 짚어주질 않는 불친절함이 느껴졌다, 이 말씀.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정치한다는 오해 사기 딱 좋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평판에 가장 예민한 집단이 어딜까요?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정치는 언론 보도에 죽고 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황 전 총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언론 보도를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월에 이제 퇴임한 직후에 저 퇴임합니다 이러면서 글 올리고 난 다음에 벌써 5번째 언론 보도에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거였었죠? 5월 20일이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왕이 뒤통수 친 황교안 언급하며 사드 압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 안 하고 난 다음에 사드 덜컥 배치하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장문의 반박성 글을 올렸고요. 5월 30일에는 세월호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때 글머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요. 7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글머리가 뭐였냐면은 황망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황 전 총리가 억울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평판에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반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글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치인들이 아마 해석할 때는 정치한다는 오해사기 딱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니다입니다. 이건 또 갑자기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제 황 전 총리가 올린 글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거요? 언론 보도를 반박한 다음에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네. 그러니까 이걸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날 좀 호출해 주십시오. 나 정치하고 싶거든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문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정치권에 있습니다. 어필을 하는 메시지였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고 싶다면 꽃가마 태워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치에 대해서 뛰어들고 험한 길도 질척거리는 네. 길도 내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며 다시 등장한 황 전 총리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8년 자랑스러운 성균관인에 선정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운동 참여자가 3,5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는 반대 광고까지 실렸는데요. 이들은 수천 명의 동문이 황교안 동문에게 제기하는 의혹과 자중하라는 요청에도 황 동문은 SNS를 통해서 오히려 거짓 뉴스라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태도에 선정에 반대하는 동문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교안 씨가 나오는데 제가 오프닝 때 잘못해서 굉장히 재밌는 뉴스입니다. 이게 대학 동문회가 학교가 제정한 상을 반대한다고 신문 광고를 냈다. 이건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근데 황교안 전 총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성대 동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뭐냐면 찬성 반대 서로 연대 서명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서명 숫자가 더 많은 쪽에서 새로 성균인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예. 반대 연대 서명 하시는 분들이 먼저 시작해서 광고까지 냈으니까 이 공개 배틀을 하는 거죠. 찬성하는 분들도 연대 서명을 해라. 만약 하지 않으면 찬성은 없는 걸로 알고 동문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균인상을 선정해서 신문에 발표하겠다. 이런 배틀 어떻습니까? 성대 동문 여러분. 예. 신문 광고까지 냈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이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요. 통합반대와 통합 찬반과 대표직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에서 전당원 투표에서 재신임 받으면 바른정당과의 통합 절차를 새해 초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시간표도 나왔는데요.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요. 31일에 결과를 공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 뉴스도 상당히 주시한 뉴스입니다. 간만에 해설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당무위는 당연히 통과돼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쪽 사람들이 과반이 넘으니까 한 70여 분 되는데 과반이 넘으니까 통과될 거니까 하자고 했죠. 당연히. 그건 통과될 건데 제가 어제 이제 그 프레임이라는 건 단어 선택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정면 승부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고 단어 선택도 사실은 보수 진영이 혹은 보수 매체가 이 프레임으로 안철수 대표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명한 비교가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에 있던 시절 거의 비슷하게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 재신임 걸고 투표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때 보수 언론의 보도를 찾아보시면 제목이 문재인 정면 승부 아니에요. 문재인 파국, 문재인 극렬 반대, 문재인 투표 강행, 문재인 모두 등돌려, 억지, 고집, 이런 제목을 보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아니었으면 대표가 혼자 기자회견하고 자신의 당 의총회는 안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비겁, 도망 이런 걸로 집중포화했을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없죠. 예. 승부수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건 승부수가 아니라 전당원 투표. 묘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쪽에서 꼼수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합당은 전당대회로 하거든요. 그 전당대회 때 한번 투표하면 돼요. 네, 현재 반대파 의원들이 당무의 의결 정당성 문제 삼으면서 투표 거부 운동 선언했습니다. 그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당대회로 하면 되는 것을 전당원 투표라는 절차를 한 번 중간에 더 넣은 거죠. 왜냐하면 자, 원외 당내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지만 원외에 있는 위원장들 특히 호남 위에 지역에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한 4,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황을 합당이라도 해서 바꿔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전당원 투표를 하면 합당 우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절차를 하나 끼워 넣어서 자, 당원들이 합당하라고 하니까 전당대회도 합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여론의 힘을 얻고 싶은 것이고 보수 매체도 이제 두고 보세요.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는 보수 재편 없이 정권 창출이 어렵다. 이 공감대가 있어요. 사실이고 그것이.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 재편 과정에서 본인이 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열차는 안철수 대표가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출발시키고 혼자서 안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보수 재편을 하려면 보수 진영에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예. 작년 초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튼 이 열차의 승차를 보수 진영에서는 혹은 보수 매체에서는 지지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고 사실 통합도 아니죠. 예. 이거는 당내 의원들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 통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이건 합당인데 이렇게 합당하는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 없었어요. 과거 3당 합당 이것도 당내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을 했죠. 예. 거기 반대하던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유명한 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소수가 반대하고 탈당했지만 대부분 찬성해서 3당 합당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대부분 반대하잖아요. 단어 선택부터 프레임이 우호적인 거죠. 예. 남은 변수는 이제 합당 반대파의 실력. 합당 반대파 의원들도 만만치는 않으니까. 이 반대파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죠. 구태 정치, 기득권 정치. 예. 김대중 정신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호남 의원들 얘기하는 건데.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사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이 문구는 이 보수 진영, 보수 유권자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몇몇 호남 의원들 중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그 보수에게 받아들라는 구애죠. 이 문구는. 예.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호남 의원들을 보수의 재단에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예. 본질은 그거라고 보는데 이 사건은 아주 우리 정치 지형 전체에 영향을 줄 사안이라 예. 좀 길게 해설을 해봤고요. 자, 다음 순 뭡니까?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인적 청산에 반발하는 류여의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로 빗대자 류 최고위원은 낯을 드셨냐라고 들이박았는데요. 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 비하에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홍마초, 지금도 대지 발정제 갖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당원들이 뽑은 2등 최고위원인 저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주모라고 하다니 낯을 드셨냐라고 됐습니다. 네. 두 사람 간에, 네.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한데, 예. 서로 각을 세우다 보니까 대단한 말들을 오가고 있네요. 네. 네, 또 오늘도요, 또 대법원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고 역시 다음 정계 개편에, 보수 정계 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는 거죠. 지금 안철수 대표의 합당, 저는 합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합당 열차와 이 대법원 판결 둘 다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1심은 유죄였고요. 2심이 무죄였기 때문에 3심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인상 준다는 게 가짜라는 건지 뭐가 가짜라는 건 아니 논란이 벌어진 게 가짜라는 건지 어디가 가짜인 거예요? 없어요. 그 얘기가. 몰라요? 예. 김성환 씨도 모르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황 전 총리 글을 보면은 그냥 그 의혹 거기에 대해서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가 진상을 다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방송 사이트를 링크 걸어줬어요. 국회 방송 사이트를? 예.
근데 국회 방송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가짜인지, 뭐를 반박하고 싶은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네네. 뭔가 정확하게 짚어주질 않는 불친절함이 느껴졌다. 이 말씀.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정치한다는 오해 사기 딱 좋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평판에 가장 예민한 자랑스러운 성균인 선정에 대해서 뭔가 이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런 글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가짜 뉴스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을 볼 텐데 근데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거고 뭐가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간입니다. 황 전 총리는 예. 여전히 불친절하다입니다. 불친절하다. 네. 뭐 황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과잉 의전 논란도 많았잖아요. 예. 너무 좀 뻣뻣하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에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예. 뭐가 가짜뉴스인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성 섞인 글을 올렸는데요. 예. 그 글 첫 시작이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첫 문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가요? 요즘 일부 언론 등에서 저에 대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두 거짓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허. 근데 공교롭게 이 글이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네. 성대 총동창회가 좀 시끌시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지난 15일 성대 총동창회가 황 전 총리를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 동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황 전 총리는 촛불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상 반대 이 서명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딱 그 무렵에 황 전 총리가 아니 이게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 성대 집단이 어딜까요?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정치는 언론 보도에 죽고 살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황 전 총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언론 보도를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월에 이제 퇴임한 직후에 저 퇴임합니다 이러면서 글 올리고 난 다음에 벌써 5번째 언론 보도에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거였었죠? 5월 20일이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왕이 뒤통수 친 황교안 언급하며 사드 압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 안 하고 난 다음에 사드 덜컥 배치하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장문의 반박성 글을 올렸고요. 5월 30일에는 세월호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때 글머리가 참으로 대학 동문회가 학교가 제정한 상을 반대한다고 신문 광고를 냈다. 이건 처음 보는 일이에요. 오늘도 뭐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참 오랜만에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난 5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제 갑자기 SNS에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성균관대 동문들이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선정한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황 전 총리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다분히 감정